그러면 우리 자연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 예를 들면 명현 반응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맨발 걷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발이 아프다, 네, 맞아요. 예. 아프다고.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 목이 네, 아프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이 아니냐, 네. 맨발 걷기에서 나빠진 게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굳었던 패턴이 네. 이게 허물어지고 다시 새로운 패턴을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일시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몸에서 어떻게든 견뎌야 되니까 네. 그 견디기 위해서 잘못된 턴으로 이렇게 몸이 굳어져 있는 거죠. 네. 예, 나를 보호하려고 네.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그렇게 아. 돼 있지만은 그거를 또 보호하려고 잘못된 패턴으로 내 신체를 또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어그로 틀어 놓는 거거든요. 그쵸, 맨발 걷기를 하면서. 네, 네. 그러면 몸에서 이게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불편함으로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명현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발 음. 걷기를 하라고 하면 한 100일 정도는 해보시라. 최소한. 네, 최소한. 네. 그리고 발을 충분히 풀어주고 먼저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네. 아. 발이랑 무릎을 충분히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맨발 걷기 하기 전과 한 후에 그 방법을 쓰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처음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땅을 보고 걸어요. 땅에 뭐가 있는지 발이 다칠까봐. 네, 저도 땅을 이렇게 먹어. 그래서 허리가 모이고 꾸부정하게 되죠. 또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런 것들을 그러면 허리와 고개를 편 상태에서 눈만 지그시 정말 이렇게. 예, 눈만 좀 보시라, 아. 몇 미터 앞으로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예. 네, 네.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된 어떻게 보면 부작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그쵸, 있어요. 좀 이렇게 하고 가면 안 예.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이제 이런 난치병 같은 경우, 암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독소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어떻게든 빼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식 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아. 단식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생으로 굽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제가 쓰는 방법은 이런 밀순, 생즙과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많은 야채들, 효능이 있는 야채들을 생즙을 써가면서 독소를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을 같이 병행을 해요. 아, 네. 단식의 목적이 네. 단순히 굶고 살 빼고 이게 아니라 네. 배독하는 거예요. 배독. 아. 독소를 배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독소가 이렇게 몸 깊은데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게 나오는 과정에서 네. 설사를 한다든지, 아. 뭐 심지어는 구토를 한다든지, 예, 뭐 땀을 통해서 막 나가고 소변을 네, 통해서 네. 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식이 거의 끝날 때쯤에는 이제 숙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숙변은 뭐 대장 내시경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쌓였던 이 독소들이 모여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진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30년 동안 아토피를 앓았던 환자가 단식을 하고서 숙변을 봤는데 콜타르 같은 게 진한 변을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면은 배가 굉장히 뒤틀리는 거죠. 뒤틀리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배출해내기 위해서 막 네. 그렇게 쥐어짜는 것 네. 듯한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숙변이 딱 나오고 나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몸이. 아. 근데 그런 나오기 전에 배가 아프고 아. 불편한 상황이 마치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명현 반응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생기는 불편감, 이게 또 명현 반응이거든요. 치유 반응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목표하는 치료 목표를 다 달성을 했어요. 어떤 뭐 한약을 쓴다든지 어떤 침을 놓는지 방법을 써서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목표는 사라졌어요. 얘를 배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거기다가 계속 그 작용을 하면은 어떤 작용이 생기겠어요? 또 다른 그 약으로 인한, 그쵸. 한약으로 인한 다른 현상이 생기겠죠. 그쵸. 얘가 의도한 네. 방향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한 치유 반응이 아니라 엉뚱한 반응이 생긴 거겠죠. 네. 그걸로써 치료의 종료점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의도한 반응이 아니니까요. 네. 와. 예, 그래서 그런 걸 명현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거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게 치료자가 네. 내가 어디까지 어떤 목표를 치료할 것인가 이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끝나는 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치료를 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걸 알기가. 네.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었고. 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특히 고질병, 난치병을 앓았던 환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사람이 일생 중에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치료를 받고서 그 증상이 없어졌지만은 원인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잠복해 있는 네.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이게 건강한 상태에서 병적인 상황으로 가는 중에 있다가 치료를 하면은 이제 반대로 가거든요. 그럼 숨어있던 잠복했던 그 원인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의도한 증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반응은 이런 한 2, 3일 정도 심하다가 싹 없어져요. 정말 부작용이라면은 계속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 2, 3일 정도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헤링의 되돌림 법칙이라고 해요. 헤링의 되돌림 법칙. 치료 과정 중에서 숨겨져 있던 원인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또 치료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현반대로 판단하고 이제 치료에 고려를 해야죠.